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기아입니다. 작년 초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꾸준하게 주가가 올라줬고요. 두 배가 넘게 뛰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주가의 조정이 좀 크게 나왔고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좀 내려온 이후에 다시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지지부진함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다시 한번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그리고 반등이 나와준다면 우리 또 전고점 위에까지도 볼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 향후 주가의 흐름 분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보유자분들 앞으로 목표가 어디까지 설정이 가능할지, 그리고 물려 계신 분들 단기적으로 있을 수 있는 구간인 만큼 이제 평단 관리 어떻게 좀 진행하면서 향후에 탈출 혹은 익절까지 노려볼 수 있을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또 저가 매수의 기회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일지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과 기관이 샀고요.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거의 비슷한 스탠스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하락을 이끈 건 외국인이 되겠고,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좀 올라주려면 외국인의 좀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수급을 좀 기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거래는 좀 크게 여전히 나가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신용 잔고를 보시게 되면 0.17 상당히 낮은 수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혀 뭐 걱정은 없는 상황이고, 이어서 공매도는 여전히 금지가 됐기 때문에 분석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매출부터 보시겠습니다. 58조, 59조, 69조, 86조, 99조, 이제 100조를 돌파를 했던 이제 올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꾸준하게 또 올라주면서 110조대 뭐 이런 식으로 올라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영업이익 보시겠습니다. 2조대에서 횡보, 5조, 7조, 11조까지 올라줬고 올해도 여전히 올라가면서 13조대를 돌파를 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건 내년 그리고 후년에는 거의 좀 횡보 혹은 살짝의 하락이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모멘텀은 아직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년 후년에는. 그래서 올해까지는 좋은 건 맞아요. 그리고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분기에는 3조 4천에서 3조 6천 소폭의 상승 괜찮았고요. 3분기 2조 8천에서 3조 2천 괜찮은 또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4분기에도 2조 4천에서 3조 크게 올라가면서 어쨌든 올해까지는 매분기 전년 대비 올라주는 모습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 내년 들어서는 이제 조금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3조 4천에서 살짝 내리면서 3조 2천대 이런 식으로 어쨌든 내년에는 좀 아직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건 뭐 확정치는 아니지만 어쨌든 내년에 새로운 또 재료들이 나와줘야지 실적 관련해서 또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까지는 괜찮다. 내년부터는 미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0, 100, 90, 80, 70, 60 과거 대비해서 좀 떨어졌습니다. 60까지 내려왔고 안정적인 수치 유지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내려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뭐 탄탄하게 최근에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이 부채 비율이 내려온 점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과거에도 높은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 이어서 ROE 보겠습니다. 6, 5, 14 요때 이제 두 자릿수 진입을 했었고요. 꾸준하게 두 자릿수 유지가 올해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내년 후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수익성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ROE가 지금 20을 육박하고 있는 상황. 수익성은 전혀 문제없고 좋은 상황이다. 이어서 EPS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적과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꾸준하게 올라주고 있고 내년부터는 횡보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배당금이 중요하죠. 이제 고배당 기업이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는 거의 5% 중후반대 유지가 됐고요. 올해는 일단 전년 대비해서 또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6,502원 일단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요.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6.5%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은 오히려 더 올라갔다. 왜냐면 최근에 주가는 떨어졌는데 실적이 오름에 따라서 배당금은 올라갔기 때문에 양쪽에서 좀 득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좀 늘 수밖에 없었습니다. 6% 중반대.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 3.78배, PBR은 0.73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 지금 이제 저평가 구간이죠. 다시 한번 저평가 구간에 진입을 했고 이제는 좀 실적 대비해서 싼 구간에 위치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멘텀이 좀 아쉬워요. 실적 관련 모멘텀이 좀 아쉬운 상황이에요. 이제 연초 이후에 현대차 대비 이 기아의 주가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도 쉽지 않게 좀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미국 신차 시장 판매량은 하반기 개선세 흐름이 매우 뚜렷해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여전히 좀 잘 계속해서 판매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그래서 내년부터 기대되는 이제 전기차 원가 축소, 신공장 가동, 그리고 우호적 환율, 이제 환율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또 실적에도 반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환율은 꾸준하게 좀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해외 생산 및 판매 전략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내년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판매량은 올해보다 39% 증가해서 폭발적인 성장 흐름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기아의 EV3469 시리즈 성공에 힘입어 올해 7만 대를 밑도는 전기차 판매량이 내년에는 13만 대를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기아가 2026년부터 PBV를 앞세워서 이제 목적 기반 차량이죠. 이걸 앞세워서 일본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PBV는 EV 기반의 PBV 전용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용자의 목적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좀 제작이 가능한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 기아는 일본 종합 상사인 소지츠와 이제 현지 판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이제 내후년부터 PBV를 일본 시장에 판매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신차 판매 비중의 30%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이 탄소 중립 정책을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중소형 EV 밴 등의 이런 수요가 점차적으로 좀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점 우호적으로 작용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뭐 당장의 모멘텀은 아니지만 향후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재료가 되겠고, 자, 이제 마지막 이슈는 좀 아쉬운 내용이죠. 여전히 좀 노조 이슈가 있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자, 기아 노조가 일단 최근에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서 28일부터 특근 거부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노조는 올해 단체 교섭 잠정 합의 전까지 특근을 거부한다는 방침인데요. 현대차 그룹은 생산 라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그동안 이제 특근 확대를 택해 왔는데, 이러한 파업이 지속되면 당연히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또 실적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빨리 이게 마무리가 되어야지. 이게 장기화가 항상 안 좋아요. 파업은 파업 자체로는 뭐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닌데, 이게 장기화가 됐을 때는 생산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제조업 관련해서는 바로 실적으로 또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파업이 장기화 된다면 상당히 큰 악재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꾸준하게 일단 뉴스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좀 남아 있는 노조의 상황, 파업 상황. 자, 그리고 뭐 참고적으로 이 기아 노조가 파업에 나서는 이유는 임단협 난항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앞으로 재료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지금 뭐 불확실성도 일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재료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자, 일단은 반반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적은 거의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반반이 뭐냐면 일단 배당만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에게는 오케이라는 거고요. 배당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난 주가를 보고서 투자를 한다, 상호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한다라는 관점에서는 반대 의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첫 번째 먼저 배당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그냥 배당으로 가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기 무리는 없는 구간이죠. 그리고 연말 가면서도 여전히 이제 배당 때문에라도 결국엔 좀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에는 뭐 나쁘지 않은 가격이에요. 배당만 보고 갔을 때는. 다만 배당만 보고 가시는 분들은 이제 그 배당 기준일 전에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제 12월 달 이제 말쯤 돼 갔을 때는 이거 이제 향후에 내년 갔을 때 좀 올라갈 만한 실적 재료가 있는지, 있다면 계속해서 보유하셔도 상관없지만 없다면 오히려 그때 차익 실현하시고 수익 챙기시고 다른 배당주로 갈아타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겠죠. 그걸 꼭 하셔야 되고, 자, 배당 때문이 아니라 난 이 회사의 성장성을 보고 간다, 주가의 상승을 보고 간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위험할 건 없지만 얼마나 올라줄지는 아직은 좀 재료를 더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다른 종목을 보는 게 훨씬 더 신규 진입에서는 맞는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반이라고 거의 잘 없는 일인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어서 보유자분들 이제 대응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최종 목표가는 아니에요. 저는 오늘 1차 목표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최종 목표가 증권사들에서는 뭐 15만 원, 16만 원, 17만 원 이런 식으로 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정고점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그만한 재료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최종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도록 하겠고 13만 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로 13만 원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13만 원 도달 시에는 한 번 더 재료를 체크하자. 자,
계속해서 정고점 뚫을 만한 재료가 있는지.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는데 내년에 갔을 때 혹은 올해 말 내년 초 가면서 어쨌든 돌파할 만한 좀 실적 관련된 재료가 지금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나와 있느냐, 그걸 보고서 14만 원에서 이 전후에서 여러분들이 나올지 아니면 계속 보유를 할지 좀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맥시멈이 13만 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전에라도 좀 별로다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맥시멈을 일단은 1차 목표가 13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렸고, 이것도 제가 거의 없는 일이 항상 최종 목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만 좀 예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좀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어떻게 대응하시냐면요. 라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만 원.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12만 원 밑에만 맞춰주시면 여러분들이 뭐 걱정할 건 없다.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12만 원 밑에 가능하신 데까지 좀 내려주시고 보유해 나가시는 전략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평단이 이미 12만 원 밑에 위치가 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물탈 필요는 없어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12만 원 밑에서는 그냥 보유만 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연말까지는 최소 올라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는 있지만 연말에 우리가 종목 교체를 할 것인지는 반드시 좀 그때 재료를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거의 뭐 한 달에서 한 달 반 이런 주기로 계속해서 주요 종목들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다음 영상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